네, 안녕하세요. K슈퍼실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출고할 기계는 백년 축산 쪽에서 의뢰해 주신 900XL4 디자인과 900SS2XL4 기계 두 가지입니다. 교육 영상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용법 및 이제 뭐 청소하는 법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기계는 220V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220V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에어를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일단 항상 에어가 들어가는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원을 꽂기 전에 에어를 먼저 설치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기계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 콩 한번 뽑으실게요. 처음에 기계를 뽑으세요. 켜실 때는 에어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처음에 기계 받으시면 여기서 전원 버튼을 먼저 체결을 하지 마세요. 하시게 되면 기계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몰드 자체가 손상이 가기 때문에 항상 기계를 설치하기 전에는 이렇게 에어부터 넣어주셔야 됩니다. 에어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상부 몰드가 올라간 것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전원 코드 꼽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하실 때는 항상 이 점 유의하시면 되시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기계 같은 경우는 900XL 사이즈고요. 디지털은 총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개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용기도 이제 내구로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전체적인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요 이제 빨간 버튼은 2보 전시 버튼입니다. 기계를 사용하시다가 오류가 나시거나 할 때 눌러주시면 기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원이 들어오게 하면 우측으로 한번 돌려주시면 되세요. 이 이모전시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를 사용하다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계를 사용하시다가 용기를 넣고 안에 이제 식품 같은 걸 넣고 실링을 들어가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모전시 버튼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이게 이제 윈도우에 있는 이 버튼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보시면 하다가 잘못 누르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센서를 더 많이 사용하시게 되실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께서 약간 숙달이 되셔야 돼요. 상품을 누시다가 잘못 누시거나 뭐 좀 튀거나 하셨을 때 잘못 실능 베이스 눌렀을 때 윈도우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께서 작업하시는 분께서 숙달이 되도록 처음에 몇 번 눌러서 이런 식으로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사용을 해 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게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온도 디지털이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 디지털 컨트롤이고요. 보시면은 업 버튼 누르면 온도 올라가고요. 옆에 거 누르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온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냉동 필름 사용할 때는 170도에서 190도 정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본값으로 해서 한 175도 정도로 맞춰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요 이제 녹색 글자가 저희가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온도를 설정해 놓은 거고요. 위에 있는 큰 온도가 지금 현재 실링바의 온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사용하기 전에 요 이제 목표하는 온도까지 올라갈 때 동안 기계를 켜 놓으셔야 돼요. 온도를 온오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버튼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 이제 요 안에 매뉴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붓자는 카운터예요. 카운터. 한번 실링을 할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고요. 요 지금 우측에 보이는 요거는 이제 사건 온도인데요. 요거는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매뉴얼 들어가다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이 기계에 사용하는 매뉴얼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매뉴얼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누르면 이렇게 P1-1, 1-2, 1-3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표기되실 거예요. 요게 이제 각자 사용하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P1-1은 실링바 온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따로 디지털 컨트롤을 해놨기 때문에 P1-1, P1-2, P1-3은 전부 다 0도로 저희가 해놨어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크게 뭐 만지실 필요 없고요. P2번 들어가시면 이제 오픈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저희가 기계 출고하기 전에는 항상 기본 세팅 오픈으로 해놓고요. 요걸 업 버튼을 누르면 락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이제 카운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기계라서 사용하실 때 전체적으로 수량을 뭐 하루 뭐 1000개, 2000개 포장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다 사용하고 나서 여기에 찍힌 숫자가 1000개가 찍혔으면은 요거를 다시 리셋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버튼이고요. 락으로 하면 카운팅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지워지지가 않고요. 오픈으로 해놓게 되면 나중에 카운터는 하루 작업하고 다시 0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는 작업량, 물량을, 수량을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업체에 따라서 카운터를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뭐 새로 구축할 건지 그거는 P2번에서 이걸 오픈을 넣을 건지 락으로 넣을 건지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P3번은 요거는 이제 실링바를 누르는 타임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계 야채가 상부물도가 용기를 놓고 상부물과 내려와서 얼마 정도까지 용기를 눌러서 필름을 실링을 할 건지 결정하는 그 시간이고요. 요거는 이제 표기가 1.3으로 되어 있는데 뭐 1.3초가 아니고 요 시간에 따른 그냥 단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P3번 같은 경우는 요 업다운으로 그 시간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5 정도쯤으로 기본 세팅을 해드리면 나중에 업체에 가서 업체에서 사용하시는 필름이나 용기에 따라서 아니면 온도에 따라서 이 눌러주는 실링바 시간 타임을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3번은 일단 저희가 1.5로 해서 출고를 해드리고요. P-4, P-4는 이 반자동 용기가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온도가 다 올랐을 때 오토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오토 모드는 용기를 다 넣으시고 이 마정에 보시면 여기 용기 센서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용기를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를 하지 않아도 3개를 넣고 마지막에 여기에 용기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기계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토 모드로 요 버튼을 사용해서 바꿔 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요 오토 모드 같은 경우는 조금 숙달되신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 4번은 요 오토 모드를 했을 때 용기를 놓고 마지막에 용기 센서가 있는 요 부분에 용기를 넣었을 때 몇 초가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실링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시간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국물이 있는 식품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 P4번을 좀 높게 설정을 하고요. 자동으로 할 때는. 그리고 일반 간단한 식품 같은 경우, 국물이 없는 식품 같은 경우는 숙달이 되시면 짧게 해서 용기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P4번으로 그 시간은 결정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P5번 설명드릴게요. P5번은 003번이라고 저희가 설정치를 해놨고요. 003번은 필름에 따라서 결정되는 수치입니다. 003번은 무지 필름을 사용하고 아이마크가 없이 엔코더로만 기계가 작동하게끔 하는 번호고요. 나중에 이제 뭐 아이마크가 있는 필름을 사용하시게 되면 001번이나 뭐 003번 요 수치는 바뀌게 되는데 지금 무지 필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03번을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요거는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P5-001 요거는 이제 선구동 후구동을 결정짓는 코드인데요. 지금 저희가 선구동으로 지금 필름을 선구동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이 선구동 후구동이 뭐냐면 실링을 하고 들어갈 때 지금 선구동 같은 경우는 필름이 들어가고 필름이 지나간 후에 실링을 한 다음에 필름이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선고동을 하는 이유는 실링발 온도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조금 한동안 한 5분, 3분 정도 느려지게 되시면은 필름이 안에 온도의 열에 노출되기 때문에 필름 자체가 주름이 가거나 느슨해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선고동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아마 사용하실 때도 선고동을 사용하시는 게 필름 자체가 주름이 안 가고 좀 더 깨끗하게 나오실 수가 있고요. 식품의 공장 사용하시는 회사에 따라서 선고동, 후고동은 바꿔주실 수 있고요. 우리는 선고동이 싫다 그러면 이거를 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런 선고동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필름이 주름이 안 가시고요. 이것도 저희가 5-1도 저희가 선고동으로 세팅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5-2 요거는 어떤 버튼이냐면 선고동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버튼이고요. 선고동으로 하면 필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가면 그때 이동을 하고요. 실링을 하고 올라와서 나올 때 이 필름이 살짝 앞으로 움직이는 단위를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요거를 지금 해 놓은 이유는 필름이 실링을 한 다음에 나올 때 필름이 멈춰 있게 되면 용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름을 살짝 이동을 시켜주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는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보통 수치는 0.5 정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이것도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P6은 필름의 길이입니다.
요거는 이제 엔코더 센서와 관련된 버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톱니바퀴 같은 거 밑에 요게 이제 엔코더 센서예요. 엔코더 센서가 필름을 얼만큼 이동시켜 주느냐를 결정하는 수치입니다. 보통 이 엑셀 사이즈 기계는 저희가 130 정도로 세팅 수치를 결정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안쪽에 보시면 한 번 더 찍을게요. 보시면은 이제 그 수치가 여기 이제 필름에 요만큼의 이제 공간이 남는데요. 요거를 이제 잡아주시면 되세요. 세팅을 하실 때 저게 너무 넓다 그러면 이 P6번에서 필름 길이 이동 길이를 조금 줄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필름을 조금 더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간에 제가 너무 지금 보시면 좀 넓게 끊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좀 줄여놨는데요. 요게 이제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필름을 좀 아낄 수가 있죠. 이거는 넓이 자체가 아까보다 좀 줄어들었죠. 아까는 굉장히 좀 넓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너무 저 공간 너무 작게 해 놓으시면은 필름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공간을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P6번 118 정도로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넓이가 한 요 정도가 적당하세요. 요 정도 이제 사용하시면서 지금 정도 넓이에 맞춰서 P6번 설정하시면 됩니다. P6번 업다운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업다운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P6번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8번은 요거는 지금 그냥 000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8번, 12번, 14번은 그냥 사용하지 않는 버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매뉴얼 설명은 다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셔서 여쭤보셔도 되고, 저희가 사용 설명서 나가는 것에 전부 다 사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셔도 되고,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걸로 해서 그걸로 해서 보셔도 됩니다.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으니까요. 사용하시면서 이 세팅은 여건에 맞게끔 실링 시간, 오토 모드에서 지연 시간, 그 다음에 무지 필름 사용하는 거, 선구동 버튼, 선구동에서 약간 필름이 움직이는 범위, 그리고 필름이 전체적으로 엔코더 센서가 한번 찍을 때 지나가는 거리, 이렇게 보시면 매뉴얼 설명은 전부 다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매뉴얼 설명 전부 끝내드렸고요.
한번 실링하는 거 테스트 한번 해보고 이제 관리하는 법이랑 해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수동 모드로 해서 수동 모드에서 먼저 실링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온도는 175도 저희가 설정해 드렸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실링도 굉장히 잘 눌려줬고요. 필름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체에 가셔서 사용하시기 전에 온도 같은 경우는 파괴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열이 조금 식어야 되니까요. 한 2분 정도에서 3분 정도 좀 식혀주시고, 약간 식힐 동안에 오토 모드, 자동 모드로 하는 걸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토 모드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수동 모드고요. 여기 오토 모드입니다. 오토 모드 사용하는 거는 아까 설명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용기를 넣을 때 왼쪽부터 넣어주시면 되고요. 왼쪽부터 넣어주시면 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 이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하고, 이쪽에 용기 센서가 있는 마지막 용기에 넣게 되면 일정 시간이 들어가고 바로 버튼을 안 눌러도 기계가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자동 오토 모드로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실링이나 전체적으로 커팅 같은 경우가 깔끔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테스트를 했던 용기 파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용기를 넣으시고요. 제가 한 100kg 정도 나가거든요. 많이 나가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눌러도 파기가 잘 안 되죠. 이렇게 세게 눌렀을 때 이 정도로 필름이 파기가 이렇게 찢기게 됐을 때 이 정도까지는 필름 파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국물이 있는 경우 이 파기 테스트를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서 필름이 실링한 부위가 아닌 나머지 부위가 파괴될 정도로, 이 정도로 되면 파기 테스트까지 마치게 되는 거고, 요거까지 한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기계 사용 설명 맞춰 드리고요. 요거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계를 관리하거나 청소하는 거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여기 이제 백년 출산 같은 경우는 기계를 2대를 저희한테 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XL 사이즈, 요거는 2XL 사이즈. 사용법은 다 똑같고요. 크기만 용기 크기에 따라서 좀 커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기계 사용 후에 관리하시는 방법을 영상 올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링을 하고 식품회사에서 사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계는 깨끗이 청결을 유지해야 될 거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 이제 하부몰드 쪽에 있는 이제 실린 되는 요 부분,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위에도 묻을 수가 있어요. 필름 잔해나 음식물이나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이 위에 같은 경우 물티슈 같은 경우로 닦아 주셔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묻어 음식물이나 이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안 묻어 있도록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티슈로 사용하신 다음에 꼭 닦아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를 해 주셔야 실링이 잘 되시고 이상 없이
기계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기계를 사용한 후에는 물티슈로 깨끗하게, 뭐 에어건이 있으시면 안쪽에 이제 이물질 들어간 것들 다 이제 에어건을 불어서 제거해 주시고, 위에 같은 경우도 깨끗이 닦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상부 몰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실링바 청소를 저희는 자주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업체의 여건에 따라서 뭐 자주 못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요 위에 보시면은 상부 몰드를 여기 보시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뺄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풀면 다 풀러집니다. 보시면 히터선 요거 제거해 주시고요. 양쪽으로 해서 제거해 주시고 빼 주시고, 요거 볼트 전부 다 빼서 상부 몰드를 밖으로 빼실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빼셔서 청소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청소 방법은 기계를 사용을 하시고 실링바에 열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전원 끄시고 전부 다 해체하시고 실링바를 빼서 물이 요 상부 몰드에 요 정도까지 물이 차도록 대야에 물을 받아 두신 다음에 그대로 뗀 거를 대야에다가 담가 두시게 되면 실링바를 사용한 열에 의해서 부글부글 물이 끓면서 안쪽에 있는, 잘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요, 안에 이제 실링바가 검정색 테크로 되어 있는 실링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검정색 보이시죠? 요 실링바가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청소할 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요게 이제 아무래도 기계를 탈착 다 해체를 해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귀찮은 점이 있기는 한데요. 요거를 이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기계의 생명이 더 오래 쓰느냐 아니면 짧게 쓰느냐, 그거에 이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계를 사용하고 그날 바로 담가놨다가 아침에 다시 상부 몰드를 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거는 이제 여건상 약간 좀 힘드시긴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상부 몰드를 해체를 해서 뜨거운 물에 담가서 아래에 있는 실링바에 묻은 뭐 비닐 필름의 이제 잔해나 아니면 음식물에 이제 찌꺼기 같은 게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걸 제거해 주시면 실링바가 좀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상부물도 제거해서 청소를 좀 해주셨으면, 항상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는데 대다수의 업체들이 그 실링바 청소까지는 많이 안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링바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물질이 끼게 됩니다.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비닐의 필름의 잔해나 음식물 같은 경우가 위에 다 껴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용기 자체 실링이 잘 안 되세요. 이 부분 자체가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링이 굉장히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링바를 전부 교체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생기니까요.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동안 작업을 못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세요. 그 실링바가 교체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AS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실링바 확인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기를 권장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실링바 청소나 몰드 청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하는 부분,
실링바 스프링에 저희가 다 구리스는 다 저희가 지금 다 발라놨는데요. 요 구리스 같은 경우도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구리스를 전부 다 발라주시면 됩니다. 구리스 바르는 이쪽 전부 다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잭업바에도 스프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리스를 지금 저희가 다 발라놨거든요. 예. 여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밑에 실링바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리스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롤러에도 아주 소량만 바르시면 됩니다. 롤러 같은 경우는 롤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리스 발라서 기계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리스 칠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구리스 칠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실링바, 롤러, 잭업 스프링 전부 다 구리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롤러 같은 경우도 이물질이 묻은 필름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가면 필름 자체가 잘 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러 같은 경우도 물티슈로 또 묻으면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엔코더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무까지 지금 씌워놨잖아요. 이 부분에 이물질이 묻어서 안 돌아가게 되면 엔코더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롤러 자체를 전부 새 걸 교체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롤러 이물질 묻으면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기계는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 전에 나갔던 업체들 같은 경우도 20년 넘게 사용하시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관리 같은 경우를 좀 잘해서 실링바도 오래 사용하셨고 전체적으로 소모가 되는 부품이 아닌 이상은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요. 그거 정도만 잘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 관리하는 방법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